문제 풀만 하지? 은민이는? 뭐 특별히 어려운 느낌은 없잖아. 삼각함수 그래프가 생각보다 할만해. 생각보다. 어때? 괜찮아? 좋아. 수민이도 좋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진도 나가볼까요? 탄젠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제. 자, 탄젠트도 쭉 한번 숫자를 써 나가보면서 채워봅시다. 영,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 파이, 6분의 7파이, 7파이, 4분의 5파이, 3분의 4파이, 2분의 3파이, 3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2파이. 자, 쭉 계산해서 넣어봅시다. 수민아, 자고 온 거 아니야? 안 자고 왔어? 졸리면 안 돼. 알겠지? 졸리면 안 돼. 졸리면은 안 돼요. 졸리면은 안 돼요. 뭐 없나? 이게 여기 있네. 뭐 먹을래? 레모나 먹을래? 비타오백 먹을래? 레모나요, 레모나. 응. 감사합니다. 레모나 먹을래? 비타오백 먹을래? 비타오백 먹을래. 자. 감사합니다. 레모나. 아이고. 아이고.
자, 이거 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없고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0, 루트 3분의 1, 1, 루트 3 없고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0. 이런 식으로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여기 2분의 파이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상황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점점 커지는 양이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 파이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2분의 3파이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는 점근선이 돼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가 2파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런 느낌의 그림이라고 했을 때 이 다음에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얘도 그림이 이쪽에서 이렇게 오겠지. 여기가 점근선이 될 거고 점근선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주기가 얼마일 것 같아요? 파일 것 같지 않나요? 이 그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잠깐만.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탄젠트 그래프를 볼 때 여기를 항상 기준으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 0부터 2파이까지 그림을 그렸지만 이게 주기가 파이가 되면서 이걸 다 볼 필요가 없거든요. 같은 게 반복될 거고 우리는 요게 한 세트라고 봤을 때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왜냐 이게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훨씬 더 모양이 보기가 좋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 주기가 파이라고 했죠? 주기가 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점근선에 해당하는 애는 파이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라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 탄젠트 같은 경우도 여기 x 값의 개수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겠죠, 똑같이. 그럼 이 점근선의 폭이 좁았다가 넓어졌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탄젠트 앞에 있는 이 개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는 무한대로 올라가는 무한소에서 작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2를 곱하든 3을 곱하든 그림의 영향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 각도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는 있겠지. 근데 이게 큰 모양의 영향을 주지 않아. 근데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 2나 3을 곱하면 폭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그런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탄젠트는 잘 안 낸다 이 말입니다. 문제로. 알겠습니까? 탄젠트 그래프에 관한 문제가 잘 나오지를 않아. 알겠지? 문제로 내기가 불편해. 많지 않아. 낼 수 있는 그 스타일이. 알겠죠?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제 탄젠트에서 니네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주기가 파이라는 거에다가 요거 점근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점근선의 첫 번째 값. 이거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점근선의 첫 번째 걸 기준으로 일반화시킬 거거든요. 우리 어떤 동경을 일반화시킬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점근선도 일반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주기가 깔끔하게 파이씩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점근선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n은 정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점근선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가 2분의 3파이면 여기가 2분의 5파이일 거 아니야. 2분의 3파이를 말하고 싶으면 n에다 1 집어넣으면 되고 2분의 5파이를 말하고 싶으면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고 n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점근선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나온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점근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점근선은 군데군데 계속 있기 때문에 이 계속 있는 점근선을 한 방에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동경을 한 방에 설명하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점근선을 한 방에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랑 얘를 쓰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y는 탄젠트 EX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탄젠트의 기본 주기가 파이란 말이에요. 괜찮죠? 그런데 2배 빨라진 거야. 그러니까 주기가 반으로 줄어야 되는 거지. 주기가 얼마예요? 2분의 파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탄젠트의 그래프는 분명히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일 거다 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주기가 2분의 파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 값은 얼마예요? 요 거리가 2분의 파이면 대칭이니까 길이 같을 거 아니야. 어렵나? 2분의 파이의 반반 아닌가? 얼마예요?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지 않을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지 않을까? 괜찮니? 그래야지 거리가 2분의 파이가 되지.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주기랑 관련이 있어요. 이 점의 좌표는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의 반이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무조건 이거의 반이어야 돼. 그럼 그 다음 점근선은 뭐겠어요?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4분의 얼마? 4분의 3파이겠지.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맞습니까?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점근선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그림이 반복돼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 점근선은 뭐겠어? 4분의
5파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난 이 점근선을 한 방에 설명하고 싶다. 한 방에 설명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2분의 파이만큼 계속 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2분의 n파이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4분의 파이. 얘를 말한다 이거죠. 이 자리는 꼭 4분의 파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들어가도 좋고 얘가 들어가도 좋고 얘가 들어가도 좋아요. 하지만 이걸 쓰는 게 제일 이쁜 값이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봅시다. 자, y는 4 탄젠트 2분의 1x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괜찮습니까? 자, 주기가 뭘까? 어, 2파이겠지, 주기가. 원래 탄젠트 주기가 파인데 분모에 2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주기가 늘어나는 거죠. 얘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가 2파이가 돼.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탄젠트의 그래프는 분명히 원점 대칭일 거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기가 2파이면 얘는 얼마겠냐 이거지. 파이겠다. 그럼 그 다음 점근선은 3파이여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여기가 3파이라는 걸 말할 수 있으면 여기는 당연히 뭐겠어요? 여기는 당연히 2파이가 되겠죠. 대칭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해되지? 이게 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돼요. 얘는 우리가 뭐 특별히 뭘 이야기할 만한 게 없어. 최대를 말할 거야, 최소를 말할 거야, 뭘 말할 거야. 그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좌표를 주고 얘를 따로 구해라라는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좌표를 줘갖고 여기 뭐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뭐 모양을 만들 수야 있겠지만 얘가 특별히 하는 역할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답니다. 여기가 음수면 위아래 뒤집으면 되는 거고. 괜찮지? 이게 다예요. 할만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자, y는 절대값의 탄젠트 x.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바깥에 절대값이 붙으면 밑에 걸 위로 접는다고 했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걸 밑에 걸 위로 접는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얘가 없어질 거다 이겁니다. 괜찮죠? 2차 함수 비슷하게 2차 함수는 아닐 거지만 2차 함수 비슷하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주기는 얼마겠어요? 원래 탄젠트 주기가 얼마였지? 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기잖아. 지금 모양을 보면 이거 같은 게 반복되잖아요. 주기가 바뀝니까 지금 현재? 안 바뀌어요. 이해됩니까? 주기는 안 바뀐다. 자, 이거 점근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 괜찮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인데 이 주기가 파이라고 했지. 얘 첫 번째 점근선 얼마였겠어요? 2분의 파이였겠죠. 여기가. 맞습니까? 그럼 두 번째 점근선은 뭐겠어요? 2분의 3파이였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점근선을 일반화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래요?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씩 변한다고 했으니까 n파이 이렇게 쓰고 2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럼 최대값 얼마예요? 최대값. 없죠. 최소값. 그렇게 말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절대값이 있었을 때 이걸 그리는 걸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상. 이 정도는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 자, y는 탄젠트 절대값 x.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y축의 오른쪽을 그린 다음에 왼쪽으로 접는다고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애가 이쪽으로 접히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뭐야 이거 반대로 그렸네. 이렇게 돼요. 접히면.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주기라는 걸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같은 그림이 반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점근선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얘를 접었다고 해서 점근선이 달라지나? 안 달라진다고. 이해되죠? 특별히 외울 만한 게 없다. 이해되죠? 이게 답니다. 탄젠트도. 그럼 탄젠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점근선의 이제 값이랑 요 점이 이제 점대칭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점대칭을 이루는 위치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평행이동을 했으면 얘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위로 움직였을 때 여기 대칭점이 위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y는 탄젠트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대칭점이 3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디서 대칭을 이루는지를 보면 이거를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탄젠트 첫 번째 그래프를 보는데 여기가 x축이고 y축인데 여기가 뭐 3분의 파이 콤마 2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됐죠? 그러면 당연히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뭐 따로 특별히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라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자, 우리는 탄젠트 그래프에 대해서 몇 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 봅시다. 211번. 뭐야? 또 갑자기 안 돼? 자, 제발. 왜 안 되냐? 제발. 제발. 나오냐? 좋아요. 자, 211번. 탄젠트 3분의 1x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탄젠트의 이제 뭐야? 주기가 파이죠. 근데 분모의 3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분모의 3분의 1을 쓰면 주기가 얼마로 늘어납니까? 그래서 얘 탄젠트 주기는 3파이가 된다. 괜찮습니까? 자, 이 탄젠트 그래프는 뭐 대칭? 원점 대칭이 된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여기 주기가 3파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얼마?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주기의 반.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점근선은 2분의 9파이겠죠. 그럼 이걸 일반화시키면은 3n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맞습니까? 자, 점근선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건 거기에 x값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여기에 x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비워두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의역은 이 부분을 다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의역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정의역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지점에서 우리는 정의역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유리함수 이야기할 때도 y는 뭐 x 플러스 1분의 뭐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x에 대한 점근선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이너스 1은 x값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비워두는 거지. 그 다음에 y에 대한 정근선 2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y값을 2로 구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걸 비워두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림을 뭐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될 거고. 이해되죠?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건 거기에 있는 특정한 값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근선을 세로로 이렇게 그어준다는 건 여기에서의 정의역 x값은 선택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 주기 설명했고 점근선 설명했고 탄젠트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배 늘린 거, 옆으로 이렇게 늘린 거 3배로. 괜찮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사인 코사인만 쭉 이야기가 나오죠. 필수 예제 3번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봐라. 자,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때 사인 코사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정확한 그림을 못 그립니다. 알겠죠? 그냥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는데 특정하게 뭐 점근선이 어디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느 지점을 지나간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의 주기는 2파이란 말이지. 2파인데 쟤는 이제 평행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점 대칭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라면 여기는 무조건 파이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요 정도만 해줘도 그림 잘 그린 거지만 뭐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조금 더 괜찮은 거지. 괜찮습니까? 요 정도로 그려주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한 개만 그리면 안 돼요. 알겠지? 한 개만 그리면은 정의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한 개만 그려? 이렇게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정의역에 대한 특별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게 더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표현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점근선의 방정식 이야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m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말해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괜찮죠? 얘는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죠. 원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원래 얘 주기가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에 있었겠죠. 근데 그게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옮겨진 거지.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일 거고 얘는 4분의 3파이겠죠.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주기가 파이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찮나요? 이해되지? 그래서 점근선이 살짝 바뀐다는 거. 이 정도는 뭐 이야기할 만하잖아.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써라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쓰면 됩니까? 똑같아요. n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쓰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나? 음수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첫 번째 점근선 양수 쪽을 써주는 게 이쁘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3파이를 썼네. 나도 4분의 3파이를 썼나? 그래. 자, 그러면 확인 체크 217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1번하고 2번은 한 거야? 괜찮아? 된 거야? 수건 되는데 그래프는 그래프는 못 그리겠어? 이거 얘는 그냥 y 값을 2배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근선이랑 관련이 없어. 그래서 2분의 파이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기준이야. 원점을 기준으로. 괜찮니? 주기가 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다. 그런 다음에 그냥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돼. 얘는 굳이 따지면은 뭐
x가 4분의 파이일 때 얘 탄젠트 값은 원래 1이잖아. 근데 뭐 2가 되는 것 뿐이야. 근데 얘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으면 4분의 파이일 때 2입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되는 거지. 특별하지 않고. 알겠지? 그 다음에 주기가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이 정근선이 여기가 6분의 파이여야 된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정근선 6분의 파이다. 괜찮니? 여기까지? 요것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렇게 그림 그리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 그래서 6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주기가 3분의 파이라서 3분의 n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된다. 알겠지? 자, 이 3번만 니네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 거기 때문에 2점, 2점. 여기가 일로 옮겨진 것 뿐이에요.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에 있었던 점근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원점으로 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파이에 있었던 점이 파이로 간 거고. 괜찮지? 이게 다야. 그럼 점근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굳이 얘 말할 필요 없잖아. 0이 있는데. 괜찮습니까? 그냥 n파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n파이라고 써도 좋고 n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써도 좋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둘 다 같은 표현이긴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218번 주기와 점근선의 방정식을 물어본 거죠. 자, 주기는 x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x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x의 개수가 2라서 원래 탄젠트의 주기가 파인데 2로 나누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주기가 되는 거고, 항상 떠올리세요. 평행이동한 건 나중에 이걸 그리라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일단 어떤 그래프를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였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탄젠트 2에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괜찮습니까? 식 이해되나 이거? x 대신에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넣은 것이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2.1로 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있었을 텐데 얘가 원점으로 오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면 4분의 파이 콤마 1을 기준으로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괜찮나요? 그래서 주기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2분의 파이일 것이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점근선이고 여기가 점근선이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2분의 n파이라고 말하면 된다. 0, 2분의 파이, 그 다음 건 파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면 탄젠트는 다 해결이 됩니다. 필수 예제 4번에 나오는 탄젠트 이제 안 할게요. 니네가 한번 해보시고 모르겠다 하면 내가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럼 222번 요거 하나 한번 풀고 갑시다. 먼저 해보세요.
자,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b는 얼마예요? 2.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서 이걸 막 추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식을 이렇게 쓰세요. a의 탄젠트 2의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전개하면 탄젠트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c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d는 마이너스 1이겠죠. a 값이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다 그랬지. 그래서 a 값을 구하라고 좌표를 준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x 자리에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3분의 2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면 얼마야? 6분의 파이? 그래서 a 탄젠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루트 3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얘는 없어질 거고. 탄젠트 6분의 파이가 30도니까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루트 3분의 a가 루트 3이니까 a는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그냥 마지막에 점 하나 대입하는 걸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된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나머지는 사인, 코사인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 성질. 이건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169쪽에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1번과 2번. 근데 1번은 2n파이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거 360도 돌면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라서 맞아요. 여기 2n파이가 2파이가 360도잖아. 그래서 여기 회전을 몇 바퀴 했냐를 물어보는 건데 사인은 360도를 돌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파이잖아. 주기가 파이더라도 2파이만큼 되면 당연히 파이가 두 번이니까 반복되는 거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거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나? 두 번 지나가고 자기 자신으로 들어오는 거지. 얘는 한 번 지나가고 자기 자신으로 오는 거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어렵나?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루트 3입니다. 탄젠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기 때문에 이만큼 움직이는 건 탄젠트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루트 3이겠죠. 그러면 탄젠트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다면 똑같겠지.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요거 코사인만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사라진다는 거 알겠죠? 사인과 탄젠트는 앞으로 마이너스를 빼면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 필요 없고 뒷장에 있는 거 필요 없고 우리는 171쪽에 있는 거 각 변환 방법을 공부한 겁니다.
알겠죠? 각 변환 방법을 공부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뭐 172쪽, 173쪽 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자, 사인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아니, x라고 할까?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를 구별하는데 n이 홀수면은 여기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기호를 코사인으로 바꿔야 한다. 알겠죠?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짝수면은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 기호를 그냥 사인이라고 그대로 쓴다. 그 다음 여기 각변환을 할 때는 여기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그냥 x라고 쓰는 것이다. 그리고 각변환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각이 항상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각이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푼다. 됐죠? 얼마인지 모를 때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각의 위치. 이 각의 위치에 따라서 사인 값이 양수면은 플러스, 음수면 마이너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바뀌어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애를 기준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위치가 1사분면하고 2사분면이면 사인 값이 양수잖아요. 사인 값이 양수기 때문에 결론이 플러스 코사인 x로 끝이 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 위치가 3, 4분면과 4, 4분면이면 사인 값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끝이 나는 거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괜찮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도 같은 패턴입니다. 자, 코사인에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n이 홀수가 일 때가 있고 n이 짝수일 때가 있을 텐데 n이 홀수라면 코사인이라는 기호를 사인으로 바꿔야 되고요. 코사인이라는 기호를 코사인을 유지하면 된다. 그 다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지만 무조건 x라고 쓰는 것이다. 됐죠? 그 다음 요 각의 위치를 보는 건데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s의 각의 위치가 코사인 값은 1사분면하고 4, 4분면 여기서 코사인 값이 양수죠. 코사인 값이 양수기 때문에 양수면은 그대로 쓴다. 그래서 결과가 플러스 사인 x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n파이 위치가 2, 4분면과 3, 4분면이 되면 코사인 값은 음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코사인 값이 양수면은 그냥 플러스 코사인 x라고 쓰는 것이고 코사인 값이 음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쓰면 된다. 이겁니다. 이 연습이 필요해요.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금방 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n이 홀수면은 이제 탄젠트라는 기호를 탄젠트 분의 1로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똑같이 x라고 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때 각의 위치가 1, 4분면하고 3, 4분면 일 때 탄젠트 값이 0보다 클 거기 때문에 결과값으로 플러스 탄젠트 x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사분면과 4사분면일 경우에는 탄젠트 값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탄젠트 x분의 1로 표현을 하면 된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n이 짝수면은 탄젠트를 그냥 탄젠트로 유지한다. 여기 변화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괜찮습니까?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공식 같은 것들은 하나도 외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쭉쭉 해보도록 하죠. 자, 228번 봅시다. 우리 그때 설명할 때 여기 있는 거 다 했나? 다 해봤나, 이거? 그때 여기 있는 문제 가지고 막 했던 것 같은데, 몇 개? 아닌가? 228번은 그래? 이제 228번 한 번만 더 합시다. 228번 750도. 자, 750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도 두 번에다가 30도가 더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회전한 거기 때문에 사인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산 결과가 사인 30도랑 똑같을 거다라는 거죠. 사인 30도는 사인 6분의 파이잖아. 일부러 어렵게 문제를 만들려고 한다면 사인 6분의 파이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거든? 만약에 이렇게 내가 각변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홀수기 때문에 사인 값을 코사인으로 바꿔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3분의 파이라고 써야 되고, 여기가 몇 사분면각? 1사분면각. 1사분면의 사인 값은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를 유지하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를 구하면 되는데 얘가 2분의 1이다. 모양을 어떻게 바꾸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다시 한 번 더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인 3분의 10이니까 4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얘를 표현을 할 때 사인 2분의 8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써도 좋고, 아니면 사인 2분의 9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써도 좋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쓰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짝수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3분의 파이를 쓸 건데, 괜찮습니까? 이거 지금 4바퀴 돈 거죠? 4바퀴 맞나? 4파이니까 2바퀴 돈 거죠? 2바퀴를 돌고 더 움직였으니까 몇 사분면각이에요? 1사분면. 1사분면의 사인 값은 양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요거 홀수죠? 코사인이라고 쓸 거고,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6분의 파이라고 쓸 것이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사분면각이죠? 1사분면의 사인 값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 6분의 파이도 2분의 루트 3이고 어떤 식으로 바꾸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2바퀴 그냥 도는 건데 생략 그냥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풀든 상관없다고. 답만 나오면 돼. 근데 빠르게 풀어야 되는 거지. 알겠지? 각변환을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 각변환은 공식 같은 거니까 기억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요 뒤에 있는 문제는 그냥 각변환으로 푸는 문제인 거야 그냥. 알겠지? 그렇게 풀으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럼 4번 한번 해봐라. 4번.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봐. 홀수 짝수 나눠갖고.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탄젠트 3분의 파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텐데 탄젠트 2분의 4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탄젠트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하면 그냥 루트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쓴다면 짝수기 때문에 탄젠트 유지하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이걸 쓰고 얘 일사분면각이니까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홀수기 때문에 탄젠트 6분의 파이라고 쓰고 여기가 일사분면각이기 때문에 플러스 이렇게. 그럼 얘가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의 1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루트 3. 어차피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각 변환하는 거를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여기 연습을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필수 예제 10번.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걸 푸는 거죠. 자, 탄젠트 4분의 5파이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로. 근데 이 파이를 2분의 2라고 쓸 수 있으면 짝수기 때문에 탄젠트를 유지하고 그대로 쓰고 3, 4분면각이니까 플러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16파이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16파이 같은 경우에는 3분의 얼마야? 15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정도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이거 5파이잖아. 그러면 5파이니까 2분의 10파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짝수지. 짝수니까 코사인 그대로 유지하면 되죠. 코사인 그대로 유지하고 3분의 파이 그대로 쓰는데 5파이면 파이를 10번 움직이는 거잖아. 파이가 180도지. 2번 움직이면 2파이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4파이에다가 파이만큼 더 간 거지. 더 갔는데 3분의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 이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3, 4분면의 코사인 값은 음수지.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지.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사인.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인 우리가 사인 4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사인 4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바퀴 도는 거니까 이제 의미 없는 거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빠르게 하면 된다. 요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느낌이죠. 이제 가게 크기를 안 알려주고 홀수 짝수로 우리는 그냥 싹 모양만 바꿔주면 약분이 이쁘게 될 거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건 니네가 해봐라. 어렵지 않으니까. 자, 다음. 자, 필수 예제 12번 별표. 자, 이게 왜 별표냐면 뭔가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의 문제가 많을 겁니다. 알겠죠? 그 말은 규칙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가 될 때 우리는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같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인 제곱 89 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제곱 1도랑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제곱은 전체 제곱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1이랑 사인 제곱 1이랑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배웠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얼마인지 모르는 각이잖아. 얼마인지 몰라도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 1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타가 같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인 제곱 1이랑 코사인 제곱 1이랑 더하면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1, 1, 1, 1, 1, 1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모양을 보면 얘랑 모양을 맞춰가지고 1, 1, 1, 1 이렇게 맞추잖아. 그럼 이거 지금 1부터 89까지니까 1, 1, 1, 1 맞추는 게 44개만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운데가 하나 남는다고. 이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1을 44개 만들고 사인 제곱 45도가 남고 사인 제곱 90도가 남는 거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1이 44개 나왔다는 건 88개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이제 바뀌어갖고 다 1이 됐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사이에 껴있는 애 하나하고 제일 끝에 있는 애 하나. 괜찮습니까? 그 뭐지? 초등학교 때 1부터 100까지 합 이야기 할 때 1, 2 어쩌고저쩌고 해서 89, 100 이렇게 돼 있을 때 요렇게 하면은 101이 50개 나와 라고 공부한 학생은 1부터 89까지 합은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운데 하나 남으니까 계산하기가 껄끄러운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었냐면 89, 88 이렇게 해서 2, 1 이렇게 하면 90, 90, 90, 90, 90, 92, 89개 있는데 두 번 더 했으니까 나누기 1을 하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러면 이 개수가 홀수든 짝수든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에서도 여기 1부터 89까지의 그 합이 개수가 홀수계이기 때문에 두 개씩 짝을 지어주면은 가운데 하나가 남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됐습니까? 다음 똑같죠? 필수예제 13번 각변환입니다. 해볼까? 자, 이 필수예제 13번에서 보통 낚이는 학생은 뭐 때문에 낚이냐면 이 제곱 때문에 낚이는데 여기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제곱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홀수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일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사인이 양수여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세타라고 쓸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 쟤는 그대로 나오겠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2분의 2이기 때문에 짝수여서 짝수면 사인을 유지하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고 2, 4분면의 사인 값은 양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는 거는 1이겠죠. 그래서 얘네 둘 더하면 1이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저거 세 번째 것 때문에 많이 낚여요.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홀수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 상관없이 세타 3, 4분면 각이기 때문에 사인 값은 음수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곱이 되는데 이게 제곱의 영향을 받아서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써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제곱을 써서 그냥 그대로 푸는 학생은 이걸 살린단 말이에요. 통째로 제곱이어서 제곱 더하기 제곱 곱하기 제곱이 플러스가 되는 건데, 아니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건데,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낚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전체 제곱인데 2파이는 2분의 4파이기 때문에 짝수여서 짝수면은 사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고 4, 4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데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 여기 둘 합친 것도 1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학생이 마이너스를 살리고 마이너스를 살려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0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지만 않으면 된다. 됐죠? 나중에 이거는
자기가 왜 틀렸는지도 몰라요. 이게 뭐야? 다시 틀려가지고 내가 고치려고 해도 왜 계속 그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 최대 최소랑 방정식 부등식은 한 방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니네 문제를 열심히 풀어줘야 되는 거죠. 문제가 겁나 많습니다. 괜찮죠? 오늘은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